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지난번 그 얘기를 이어서 이제 봉사 얘기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냐 하면은, 지난 과거라는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과거. 뭐 역사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반추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 속에서 우리는 반성하고 또 그쪽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우리가 좀 미래에 대한 희망도 과거에서 찾아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 문제 얘기를 하는데 2007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박원순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박원순 시장님하고 저하고는 좀 특별하게 인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처음 시작하실 때 용산역역 앞에 그 삐걱거리는 나무계단 그 2층에서 처음 문을 여셨을 때부터 가끔씩 가서 참 들여다보고 어디서 조금이라도 후원금이 생기면 전달해주고 했었고, 그 뒤에 참여연대가 안국동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안국동 그 1층에선가 아마 작품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할 때도 박 시장님이 저에게 스님도 좋은 작품 좀 구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시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걸레 중광이라고. 중광 스님의 그 선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삐뚤빼뚤 그린 그림인데, 그 내가 봐도 무슨 발가락으로 그린 것 같은데도 그걸 굉장히 좋다 하는 분들 선화라 하더라고요. 몇 번 해봤는데 제가 한 거는 별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중광 스님 그 그림을 지금 구룡사의 회주로 있는 정우 스님이 여러 점 갖고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우 스님한테 이런데 좋은데 쓰려고 그러니까 중광 스님 그림 좀 한 2점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정우 스님이 또 저를 좋아해서 덜컥 그 중광 스님 그림을 2점을 줘서 전시에 이제 액자에 넣어서 전시를 했는데 이 그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정우 스님한테 가서 스님이 기증한 이 그림이 안 팔리면 스님 망신이다 이거. 그래서 정우 스님이 그 당시에 한 점에 300만 원씩인가 주고 2점을 다시 사가는 제가 참 뻔뻔하죠. 그렇게 삽니다. 그랬던 인연들. 그래서 제가 참여연대 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도 하면서 뭐 참여연대 이쪽 일도 좀 관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박 시장님의 그 아이디어라는 게 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건설적이면서 기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아름다운 뭐 가게라든가 희망 제작소라든가 이 제목도 신선하지만은 그 제목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특별하게 참 저는 이분은 도인이구나. 도인은 상상의 확장성이라는 게 굉장히 넓은 거를 도인이라고 그래요. 갇혀있지 않은 사람, 어느 틀에 갇혀서 굳어져 있지 않은 사람, 부드러운 사람, 열려있는 사람, 그게 도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도에 대한 얘기는 따로 좀 이제 하겠지만은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은 전생에 있다면은 전생에 참 많이 닦은 분이 이 중생의 고통에 같이 동참해서 문제를 풀려고 나온 보살의 화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참여연대 때부터 인연이 있어서 제가 박 시장님을 봉사로 좀 모시라고 그래서 내가 이 사찰을 정말 건강하고 또 절집 같은 절, 그래서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 도량 안에 발을 디디면은 뭔가 편해지고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것들이 좀 쉬워지는 그런 도량을 만들고 싶은데 박 시장님이 좀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안경환 위원장님하고 한겨레 신문의 논설위원으로 글을 쓰셨던 김선주 여사하고 또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가 있는 분 같은데 손석춘 선생하고 그 당시에 경찰총학학교 교장을 했고 지금은 자유총연맹의 총재로 있는, 그래서 경찰에 있을 때는 좌파 폴리스라고 불리었던 박종환 그 자유총연맹 총재도 하고 또 이제 전신도 봉은사 신도회 현직 신도회장도 그 봉은사 미래발전위원회 일명 산사나무 아래서 봉은사에서 상징적인 게 사실은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판전도 상징적이지만은 그 도박로 옆에 있는 산사나무도 사실은 봉은사에서는 참 귀한 나무입니다. 물론 또 영각 옆에 있는 홍매화도 봄 되면은 아마 지금쯤 봉우리가 터질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 홍매화도 보통 그 귀한 그런 나무가 아니죠. 그래서 산사나무 아래서라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아침에 모여서 봉사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 박 시장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스님도 물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재정의 투명성을 통해 가지고 신뢰를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량을 어떻게 잘 가꿀 것인가. 그래서 그 지하 주차장, 주차장 쪽에 그 진흙같이 되어 있는 주차장 쪽에 지하로 그 이제 모든 시설들을 집어넣고 위에는 좋은 나무를 심고 뭐 연못도 좀 만들고 해서 공원 같은 걸로 꾸미고, 기존에 있던 법당이나 이런 건 그대로 둔 채로다가 뭐 이런 거 구상 같은 거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봉은사 미래에 대해서 좀 열심히 회의도 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그래서 저는 박 시장님이 이렇게 고인이 된 지금도 항상 가슴이 아픈 게, 꼭 그렇게 세상을 떠나셔야지 됐나. 참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박 시장, 박원순 돌아가신 시장님이 봉은사 운영에 깊이 개입을 하면서 저한테 많은 조언을 줬고, 그래서 재산 공개도 일찍 하게 된 겁니다. 2008년에 재산 봉은사의 수입, 지출, 또 지출 내용, 내역서를 공개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밝혔을 때, 그때 조간석관 할 거 없이 5대 일간지가 봉은사 사찰 종교 이제 단체죠. 사찰 내역을 공개한 것을 사설로 전부 썼습니다. 뉴스가 아니라. 그리고 투명한 종교계의 재산 운영에 대한 모범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제 MB가 봤을 때는 일요일마다 본인한테 비판을 하고 초파일 등값 돌려보내지. 또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08년 법의 날이 4월인가요? 4월 25일인가? 예. 그러니까 제가 이명박 MB가 대통령 되고 이제 1년 후에 법의 날 코엑스에서 행사를 하는데, 법의 날이면은 전국에 무슨 판사, 검사장급들 다 모이면 뭐 1000여 명 이상 모이나 봐요. 그렇게 해서 코엑스 2층에서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행사를 하면 봉은사가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 MB가 법의 날 참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정무원들한테 야, 프랭카드로 쓰면은 MB가 못 본다. 그러니까 에드버런을 띄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참 못됐어요. 에드버런을 띄우는데 에드버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그 자료가 어디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그 MB라고 안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십시오.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에드버런을 2개를 띄웠어요. 그러니까 그날 10시쯤 행사를 하는데 9시쯤에 법무부 장관이 미리 와가지고 봉헌사를 들립니다. 봉헌사를 들려서 저 에드버런을 내렸으면 좋겠는데 그때 강남경찰서의 그 경찰서장이 저거 내리려고 그러면 엄청 시끄러워질 겁니다. 차라리 그냥 두고 행사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저거 그걸 내리려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MB가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헌법을 준수하십시오. 하는 그 에드버런 글을 보면서 법연을 행사를 할 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저에게 엄청난 표창장과 대통령님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헌법을 준수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거짓말 하십시오. 뭐 헌법을 파괴하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건설적인 의견을 제안을 했으니까 MB는 기분이 좋았겠죠. 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심술첨지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은 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게 이제 결국은 뭐 봉헌사 선거 때 못 오게 한 거 1년 만에 아니 그 해 초파일 등값 보냈더니 돌려보낸 거 그 다음에 법의 봄에 또 와봤더니 본인 보고 법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거 차곡차곡 저 인간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나게 만드는 거는 원인 제공은 제가 했어요. MB 별로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 정도 됐는데 그냥 놔두겠죠. 저부터도 가만 안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 그래요? 공감이 가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봉헌사를 꾸려나가면서 그러니까 법의 날도 그렇게 행사를 했지만은 매주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가지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그 용산 참사가 2009년 1월 20일 날 사실은 슬픈 얘기입니다. 살고 있던 동네에서 강제 철거를 당할 때 그 참상들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쌍용 자동차 그 강제 진압할 때 그것도 과연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는가? 국가라는 게 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물론 이런 얘기하면은 또 구독하시는 분이나 여기 들어오는 분들은 외놈백이 좌파 한쪽으로만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가 가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10조에 납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 행복할 권리. 권리입니다, 이게. 근데 행복한 권리는 뭔가요? 실제 인간이 행복하려면은 제일 불행할 때가 언제냐면요. 아플 때입니다. 아플 때.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은 어딜까요? 심장, 머리, 여러 군데 얘기를 하는데 신체 중심은 조금이라도 아프면 거기가 중심이 돼버립니다. 아프면 돈, 가족, 뭐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주. 여기서 의는 옷이 아니에요. 의료, 먹는 거, 주거, 교육. 의식주 교육을 국가가 일정한 부분까지 책임지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저는 복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가 국민들에게 베푸는 혜택으로 봐서는 안 되고 국가가 짊어져야 될 의무고 국민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소한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지금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가야지 되겠다는 이 희망, 목적을 갖고 국가 운영을 하는 정치 지도자가 나는 미래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다음 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